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3월 13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심했죠. 변동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심했다. 오늘 증시를 대표하는 단어는 딱 변동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기술주 반등을 하면서 뭐 혼조세로 끝났지만 나스닥은 크게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오전장에서는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나와줬는데, 사실 오늘이 올해 첫 이제 쿼터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거답게 점심시간 12시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변동성이 확대되더니 결국에는 뭐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거의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의 상승 흐름을 타던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 전환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 전환이 크게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정말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변동성이었습니다. 근데 꼭 어떻게 보면 이런 예상은 잘 들어맞아요. 정말 오후장에 하락 전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오전 11시에 카카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11시 그 카카오 라이브 하면서 서서히 하락하더니 그냥 12시 지나면서부터 하락 전환하면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확 달아주고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준 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여기 순위 안에도 없네. SK 하이닉스, 이 시총 상위주들의 역할이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종목들이 이제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지수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지수 움직임을 더 보면은 코스피지수 오전 초반 강한 움직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급속도로 좀 그냥 의미 없는 하락이죠. 이 정도면은 뭔가 큰 악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악재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막판에 반등도 없었어요. 왜냐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얘네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해줄 만한 뭐 그런 대장 종목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시초가 사실 변동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왜냐면 변동성이라기엔 그냥 수직낙하네. 예, 그냥 쭉 하락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변동성이죠. 어제 미리 좀 상승해 놨던 부분에 차익 물량이 좀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 뭐 대외적으로 어떤 뭐 트럼프 관련된 어떤 큰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락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수급적인 문제. 최근에 우리 시장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올라온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차익 물량이 나갔다. 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차익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많이 나갔네요. 네. 외국인들도 4천억 가량 매도했는데, 근데 기관이 매수세로 돌변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 3시 반 이후에 이 마감에서 매수세로 확 전환이 되면서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그 수량 그만큼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이 수급적인 동향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문제가 됐다. 오늘 변동성에 문제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동향에서의 변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변동성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먼저 다 팔아, 그리고 변동성은 거기서 사,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마음의 준비라. 지금 이렇게 하락 전환할 것이니까, 하락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두고, 하락 전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두자. 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 관리를 좀 신경을 쓰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비중 관리를 하기도 전에 이제 어제 매수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오전에는 상승 구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가장 오늘의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추세적인 흐름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늘과 같은 옵션 만기에서의 당일 변동성은 사실 예상하기가 힘들죠. 근데 전 또 이 오늘 주목했었던 게 양자 컴퓨터 쪽이었는데 양자 컴퓨터 쪽에서도 종목이 쾌박합니다, 진짜. 물론 이 종목들도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 흐름을 그렇게 강하게 유지를 못 해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엑스게이트가 바로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매물대가 얘는 좀 많이 쌓여 있죠. 원래는 엑스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주입니다. 근데 한국 첨단 소재 요런 진짜 가벼운 종목들, 사실 엑스게이트도 무겁진 않죠. 시총 2,500원이면 뭐 무거운 거 아니죠. 근데 한국 첨단 소재가 훨씬 더 가볍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상한가 그대로 꽂아줬는데 이런 종목들의 대응이 또 조금 움직임들이 아쉬웠죠. 자, 필살기 대본은 잠시 밑으로 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미증시가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짚어보면 미국 2월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온 건데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둔화되면서 시장 예상보다 좀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했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 이걸 지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플레이션 자체는 좀 감소를 했다라면 이것은 그나마 좀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해주고 연준에게 하나의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번 3월 FOMC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포지셔닝에서 얘기를 해주느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완화적인 발언을 하느냐 아니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미국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지금 요것도 긴장을 하고 봐야죠. 여기 이게 갑자기 높게 나오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이제 도매 물가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들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관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관세에 직접적으로 먼저 PPI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상품화해서 소매 시장으로 나갔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관세에 대응해서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트럼프와 나토 사무총장이 회동을 갖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좀 큰 주제, 지금 유럽에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헤드라인 나오는 게 폴란드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핵무기를 우리 땅에 배치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쟁을 얼마나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이제 이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일이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방위 산업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나토 회원국이 저는 이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금 이제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5% 수준으로 상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존에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고 전 트럼프가 1% 이상을 요구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뭐 2% 가까이로 명시가 되어 있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GDP 대비 5% 수준을 얘기하네요. 이러면 안 하겠죠. 자국 국방에 그냥 힘을 쓰겠지,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관심주로 계속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급등을 보였고요. 자,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관심 섹터와 종목.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오전 초반엔 좋았지만 오후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가장 좀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기도 한데 기술주가 오늘 미국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 시장은 방산주가 활약을 한 지금 시간 외에서 뭐 비슷하긴 한데요. 현대로템이 오늘 일단 10% 오르고 파이버 프로도 급등을 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을 보였는데 방산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승하다가 밀리고 방산 쪽으로 수급이 몰려갔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거는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품이 나와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그래서 엑스게이트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는데 흐름은 잘 나와요. 실질적으로 양자 암호를 사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실적을 뽑아본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 많이 없는 와중에 이제 엑스게이트가 있는데 엑스게이트가 오늘 잘 흐름이 나오는 듯 하다가 슈팅 나오다 밀렸죠. 근데 엑스게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 대부분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한국첨단 소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밀렸는데 KCS 역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고요. 코이버 음봉 전환, 엑스게이트 음봉 전환. 대부분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들. ICTK도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고. ICTK는 저희 방에서 이제 어저께 완매도를 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변동성을 좀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가 오늘 상승한 이유 그냥 지금 얘기를 해보면 국가적인 측면이죠. 어제 이미 나온 뉴스예요. 7천억 규모의 대형 양자 R&D가 추진이 된다. 신산업화 초석을 다지고 소프트웨어, 소부장까지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면 사실 연구 잘하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웃긴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이제 유선 양자기 분배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 송신부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 첨단 소재가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이 바로 요때죠. 연 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여기 CES2025가 엮여있는 이때에 급등을 해줬고 CES2025에서 젠슨왕이 양자는 멀었다, 양자 컴퓨터 멀었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또 급락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주가를 찾아가고 있죠. 왜냐면 메타를 비롯해서 메타는 아니죠. 이제 IBM, 뭐 MS 지금 MS를 중심으로 해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어느 정도 이제 기업형으로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고 또 IBM에서는 이제 좀 도태됐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다음 이제 제도약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구글에서 이제 양자 칩을 발표를 하면서부터 점점 현실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양자컴 관련주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얘네는 뭐죠? 뇌색임인지 뭔지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전화가 겁나게 오네요. 네. 자 어쨌든 한국 첨단 소재가 그래서 오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 나머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오늘 옵션 만기일 변동성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이 양자 컴퓨터 쪽으로 분명히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양자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지금 주요한 종목으로 생각하는 엑스게이트도 그렇지만 ICTK라든지 뭐 코이버 그리고 오늘 상승한 파이버 프로도 양자컴 관련주예요. 오늘 상승한 헤드라인은 이 방위산업 방산주로 들어가 있지만 얘네가 만들고 있는 이 광섬유 자체가 양자 컴퓨터의 내부 이제 데이터 처리 통신을 할 때 빛의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이버 프로의 광섬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엮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좀 분산되었다. 양자컴을 비롯한 기술주와
이제 방산주로 좀 수급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장세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은 매매를 한 게 없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어저께 이제 매수한 종목들 오늘 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물렸다. 물렸다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물린 게 아니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략이죠. 그러니까 하락하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매수가 다 되고 나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신규로 매수한 종목이 없고 어저께 매수한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들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날인데 사실 옵션 만기 다음 날 금요일은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좀 조용해지기는 해요. 조용해지거나 옵션 만기 때 하락하면 다음 날 상승하고 옵션 만기 때 상승하면 다음 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죠? 옵션 만기 날 상승하면 다음 날 하락하고 옵션 만기 날 하락하면 다음 날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떤 흐름들 나올지는 내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 2월 CPI 시장 예상 하회하면서 시장에 안도감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만기일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전장에는 화답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 변동성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네요. 옵션 만기일은 역시 대단한 변동성입니다. 오후장부터 모두 하락 전환했고요. 오전장 상승이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하락의 주 요인이 됐다. 기술주 하면 뭐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이들이 하락을 주도했어요. 오후장 들어서. 일단 미국 2월 CPI가 시장 예상 하회했다라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부담을 덜어주었고요. 이것이 기술주 상승의 모멘텀이죠. 그러면서 미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상승을 하는 등 기술주 관련해서 성장을 했고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은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됐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심해졌어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열받아. 아우 열받아. 오전장에서 상승 흐름 좋게 나오고 유지를 좀 해줬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후루룩 밀리더니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띄워놓은 거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어떻게 보면은 옵션 만기일 다음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일 하락만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안 좋은 예상이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말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사실 지금 요 모습이라면 내일 하락 한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여기 3월 11일 형성했었던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 이탈하지 말고 700포인트 선을 지키란 얘기죠. 여기 이탈하지 말고 700이 아니고 710을 지켜야 됩니다. 내일 보합 수준이나 약보합 또는 하락하더라도 좀 짧은 하락이 나오면서 어떤 걸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를 바닥으로 하는 여기서의 소규모 짝꿍둥이 패턴의 쌍바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뭐예요? 여기를 바닥으로 하는 여기에 이제 쌍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저점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 굉장히 애매한 차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락하더라도 지지력을 보여주는 하락 음봉이 필요하다는 하락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하락을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양봉으로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림에도 나왔는데 지금 기관이 매수세로 딱 변했죠. 선물 시장 끝나고 나서 이 매매 동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관에서 공격적으로 매수세로 그냥 마감 동시효과에서 확 질러버렸는데 이게 내일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지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 방어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조정장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트 보셨겠지만 전일 지수 상승시키면서 우리 시장은 미증시보다 강한 모습 보였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끌어올렸다는 거고 끌어올리는 데에는 올렸으니까 플러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드린 트럼프와 나토 사무총장 회동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이거에 뭐 좀 변동성을 줬나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나토를 향해 GDP 5%를 요구하는 GDP의 5%를 방위비로 요구하고 있는 이 트럼프의 이 지금 요구 그리고 전일 시작된 관세 폭탄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다. 그냥 관세를 지금 유럽 쪽에도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랑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이것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담을 시장이 좀 느끼고 있다. 요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3월 FOMC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 대응을 계속해서 해주고 시장 흐름을 살펴야 되겠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 변동성을 감안해서 내일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변동성은 옵션 만기 때문이야 라고 치부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대응이 더더욱 중요하니까 내일 시장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개별 종목들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말씀드렸던 한국 첨단 소재는 양자 컴퓨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자컴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야, 근데 어저께부터 어저께는 제가 그래도 더위를 그렇게 안 느꼈는데 지금 이 카메라 화질이 좀 보일 텐데 땀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거 땀 흘리다가 실신할 뻔했어요. 저 진짜 방송하다가. 와, 근데 지금도 땀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 한여름 되면 어떡할란가 몰라. 아, 이게 오늘 장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왜냐면 큰 굵기 있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 그 이상의 흐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상한가 간 종목 하나가 나오고 그 뒤를 받쳐주는 종목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양자 컴퓨터가 이번에 상승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지지라인 잘 만들고 매물 소화하느냐를 잘 보면 돼요. 한국 첨단 소재도 이제 매물대, 여기에 쌓여있는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 있겠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니까 요런 과정들 잘 파악하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산주가 대단해요. 현대로템은 신고가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10만원 넘을 거다, 10만원 목표가다 했는데 한 2년여 만에 지금 목표가 왔네요. 2023년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큰 성장을 거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큰 어떤 부침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끌어올라오면서 급등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방위비가 증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일단 트럼프가 요구한 5%,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럽 국가들이 5%를 진짜 납입을 하느냐, 아니면 5% 지불을 안 하면 5% 지불을 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자국의 국방력을 무기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행동들로 탄탄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방산주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증액된 방위비로 뭐 하겠습니까? 무기 사고 방위 시스템 체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오늘 종목들이 다 나왔어요. 현대로템 당연히 관련주로서 상승을 한 거고, 파이버프로도 이제 천궁 핵심 부품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신고가를 냈습니다. 영국 방위비 2.5%로 늘리기로 했다고 하네요. 예, 야, 따라가네요.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광섬유, 광케이블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파이버프로.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제가 관심주로 공유를 해드린 건데, 정말 내가 오늘 관심주로 여러 종목 봤는데 이게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은 섹터와 테마가 계속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으로는 집중을 할 수가 어렵고, 내가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내 전략이 들어올 때까지 보유를 하는 겁니다. 무작정 보유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매수하지 못했다면 다음 매수 포인트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은 아예 관련주에서 다른 종목, 아니면 아예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실 겁니다. 5%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들어와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광반도체를 이제 제작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5%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한화 그룹주도 상승을 발맞추어 했죠.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한화오션은 어저께 저렇게 급락하더니 오늘 또 바로 이렇게 띄워요.
HD 현대마린 엔진에서 오늘 대규모 계약 공시, 현대 미포조선향 이제 1,300억, 1,030억이었나요? 요거 엔진 계약이 나왔는데 선박이 중요하죠. 중요하게 이제 그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바다를 장악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 300여 척 이상의 배가 필요한데 지금 290여 척 함정이.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함정을 늘려야 되는데 그 함정 건조를 이제 우리나라에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랬을 때 쓰이는 엔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은 이제 조선주들도 뭐 지속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는 이제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오션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방위 산업주로서 저는 이 종목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한싹과 센즈랩이 상승했는데 한싹 같은 경우에는 국방 보안 시장 공화 강약을 아유 정말 국산 보안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큐어 게이트 CDS 이단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싹이 만들고 있는 건데 국방 보안 통제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역시 방위 산업주는 아니지만 방위 산업주의 색채를 오늘 좀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국내 무기 시스템으로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국가들에게 한싹이 가서 이제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싹도 역시 이 부분으로 상승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즈렉 같은 경우가 또 큰 상승을 보였는데 딥페이크 6개월간 20만 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센즈랩에서. 그래서 2년 뒤에는 수익화에 자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익화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이후에 매매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 흐름들을 우리는 이제 기다려 볼 거고 공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토마토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유 정말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 우리가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완매도를 했죠. 완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나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매도를 했네요. 근데 이걸 완매도하는 그 시점부터가 2월 24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매도했죠. 이거 매도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쭈르륵 하락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상승했다는 건 얘가 지금 헤드앤숄더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헤드앤숄더에서 밀리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오늘 상승했었던 이슈는 요거예요. 어휴 깜짝이야. 자꾸 이상하게 들립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오늘 상승은 미국 26개 주에 시니어 아파트에 차세대 원격 진료 플랫폼을 공급 확대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토마토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결국 토마토 시스템은 원격 의료를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고 이런 원격 의료 사업 여기서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은 고령의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 환자분들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토마토 시스템의 AI 솔루션이 이제 차세대 원격 의료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면서 공급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저는 사실 토마토 시스템을 다 팔았기 때문에 좀 제껴놨지만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원격 의료라든지 다른 종목들로 좀 더 확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JLK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죠. 지금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바이오 관련주들까지 관심을 갖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전장과 너무 다릅니다. 온도차가. 오전장에는 굉장히 이제 좀 좋은 흐름으로 활발하게 대응을 했는데, 오후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데, 내일장에선 좀 더 화끈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맞춰서 종목들도 좀 더 좋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굉장히 수고하셨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옵션 만기일도 끝났고 내일은 제가 방송국 가는 날이라서 이 영상을 또 내일은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종목들 브리핑을 좀 쭉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기술주들이 어제랑 지금 상태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상태이고, 어제 영상과 오늘 영상을 잘 활용하시면서 내일장 대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이후에는 이제 월요일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단타 유튜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